자, 오늘은 우리가 손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손절.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손절을 권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절을 그렇게 잘해야만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다, 이런 얘기도 했고, 뭐 주식 배울 때 손절부터 배우면 안 된다,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.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몇 편의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. 일단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손절이라는 게 내가 더 좋은 기회비용을 잡기 위해서, 내 손실을 더 줄이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이제 사냥으로 나가는, 다른 종목을 공략하러 가는 뭐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지만, 실제로 이게 손절을 막상 해나가면서 주식을 하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좁혀지게 됩니다. 내가 매수를 한 순간부터 이게 흐름이 꺾여서 떨어지게 되면, 잠깐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손절을 했는데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손절한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되겠지만, 또 그게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이 손절이란 거를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은, 손절을 못해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속절없이 그냥 뭐 큰 폭의 손절을 하게 되면서 손실을 크게 기르게 된다던가,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제약이 많고요. 그리고 손절을 하면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것만 계속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, 왜냐면 내릴 땐 그냥 손절하면 되니까. 애초에 이 주식이란 거를 경험의 폭을 넓히기가 어려워요. 나중에 주식을 다 잘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때, 그때 그냥 전략적으로 손절을 취하는 거는,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. 근데 주식을 이제 막 배우는 분이 손절부터 배워가지고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고 올라가는 거에 대면 내가 베팅을 해야지라고 한다 그러면, 실제로 주식이 뭐 이렇게만 올라가지 않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로 내 손절가를 건드리게 되고, 애초에 그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맞게 되죠.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, 요즘처럼 이렇게 뭐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의 흐름이 되게 좋은 그런 상황, 장기적으로 보면 하루하루는 좋은 날 있고 안 좋은 날 있겠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좋았잖아요. 이런 장에도 주식이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거든요. 이렇게 건드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건드렸다 올라가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차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, 이 상승장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도 되게 작아지는 거고, 하락장에서는 그럼 괜찮잖아. 하락장에서는 손절하고 그러면 되잖아.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. 하락장에서는 계속 그냥 손절만 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에서는 손절이 계속되면서 내 계좌가 망가지는 그런,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손절을 잘하면서 주식을 하는 거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, 애초에 실력이 뛰어나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손절이란 거를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, 오늘은 그렇다면 손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제 관점에서, 제가 하고 있는 주식 방법에 빗대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사실 이 내용도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 있잖아요. 저랑 어니스트라는 분이 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진짜 많이 팁을 드렸던 거예요. 근데 그 유튜브는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. 깊이는 되게 있는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딱딱딱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, 오늘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다시 만들어 봅니다. 일단 손절을 잘 하려면요, 우리가 손절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가, 어떤 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1%, 2% 되면은 손절한다, 뭐 아니면은 뭐 지지선 같은 것들 보고서 그 선을 건드리면 손절한다, 뭐 이런 식의 원칙을 세워두는데, 저는 이제 그렇게 손절하는 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바보 손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애초에 주식을 공략을 할 때 원하는 흐름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. 올라가는 흐름이 안 나오고 꺾이는 흐름이 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서고, 그 시나리오 아래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고 경험치가 있을 때, 그때 주식을 공략을 해서 꺾이는 흐름에서도 대응을 해나가면서 계좌 관리를 해나가는 게, 그게 핵심인데,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이 아닌지라 이 주식을 내가 사고 나서 이 주식이 무조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다던가,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서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죠. 내가 샀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, 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크게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.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선택은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도
시나리오 아래서 이 주식을 살려나가는 행동을 해야 되고, 그 주식을 하나 살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 계좌를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내 계좌가 망가지지 않고 잠식되지 않고 깡통이 되지 않도록 계속 굴려나가고 관리하는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계좌 관리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,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. 어쨌든 우리가 이 계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고 들어갔는데, 문제는 우리가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제 원칙은 하나인 것 같아요. 이 계좌에 악영향을 미칠 때, 이 종목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, 종목이 마이너스 5%, 10%, 20%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종목 자체는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잖아요. 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, 그 숫자, 마이너스가 찍히는 그 숫자, 손실, 그것도 악영향이 돼요. 근데 그 종목 하나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가 잘 되면 사실 얘가 좀 이렇게 떨어져도 내 계좌는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너무 커져. 그리고 얘를 가만히 가지고 있을수록 이 마이너스가 된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나중에 내가 얘를 관리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가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? 내 계좌 전체적으로는 그게 유리하니까. 때로는 그 종목을 살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, 때로는 이 종목을 손실을 봐서라도 좀 없애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어떨 때 그렇고 어떨 때 저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딱 답을 줄 수는 없는데, 이건 주식 경험을 쌓고 내 실력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정도는 사실 알아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거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어가죠.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 분들이지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말을 이어가면은,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그냥 20%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마이너스 20, 30%. 그래서 손실이 지금 뭐 한 100만 원 정도 찍혀 있는 상태예요. 평가손익이. 근데 내가 오늘 좀 매매를 잘해서, 내가 오늘 주식 투자를 잘해서 실현 수익을 100만 원 만들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.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잘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의 실현 수익을 만들었어요. 근데 얘는 팔지 않은 손익 마이너스 100만 원이 찍혀 있어. 근데 이 주식이 내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덜어내고 다른 걸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, 그럴 때 내가 오늘 찍어낸 100만 원의 수익으로 얘 100만 원을 손실 처리를 하는 겁니다. 이제 뭐 그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에서는 상세라는 말을 쓰는데, 수익으로 손실을 상쇄한다. 그러니까 또이또이 퉁쳐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늘 내가 벌어들인 100만 원이 너무 아깝죠. 사실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잃어버린 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빠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계좌에 지금 뭔가 암덩어리처럼 자라나고 있는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이 주식을 없애버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없애버림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도 얻어낼 수 있는 거는, 이 주식이 의미 없이 차지하고 있던 내 투자금이, 여기 묶여있던 투자금이 풀려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풀려난 투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내가 오늘 수익을 하나도 못 벌어도 의미는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의미는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. 막상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. 내가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, 얼마나 많은 것을 감수했는데,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기 지금 물려있는 이 주식을 건드리기가 싫어요.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안 좋아 보여도 왠지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라내기 싫은 게 사람 심리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관리를 생각하면은 그걸 해야 될 때도 있어요.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가서 막 좀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. 근데 분산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, 나한테 여유 현금이 별로 없을 때, 그럴 때는 좀 현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얘를 좀 매도를 해서 좀 확보를 하는 게 이 계좌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, 다시 말하지만 감정적으로 되게 짜증 나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내가 수익을 냈으면은 이 100만 원을 통으로 다 날리지 말고요, 한 그냥 반만 날리는 거예요. 50만 원 정도만 손해를 보게 반 정도만 손절을 하는 거죠. 절반 정도만 손절을 하면 내가 오늘 100만 원 벌 거를 50만 원 벌어서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. 근데 벌긴 벌었잖아요. 벌긴 벌었고, 그리고 현금도 확보가 어느 정도는 됐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된 걸 가지고 뭔가를 또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또 뭔가를 해서 수익이 또 나중에 한 100만 원이 났다. 그러면 그때 또 50만 원을 퉁쳐서 상세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 뒤에도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를 50만 원 밖에 못 벌어서 또 좀 짜증날 수 있지만, 어쨌든 내 계좌가 되게 건강해졌고 묶여있는 돈도 풀려서 현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도 더 늘어나고, 그 늘어난 자금을 가지고 100만 원 수익이 아니라 200만 원 수익도 노려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사실 들으면은 함정이 있는 게,
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라는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, 뭐 사실 주식하다 보면 1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고 5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 100만 원 물려 있는 거에서 5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 원 정도 손실 보고 팔아주세요. 그것도 다 팔기 싫으면 마이너스 한 만 원 정도만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겠죠. 내가 물려있는 전체에서 요만큼만 손절을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일부의 부분 손절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 벌어들이는 거를, 뭐 내가 1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벌고 있다면 매일매일 5만원 손절 5만원 손절 5만원 손절 이런 식으로 퉁퉁퉁퉁 쳐서 이거를 손절을 한 1년 내내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, 이 종목을. 근데 나는 손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수익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었지만 어쨌든 작게라도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손절을 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계좌를, 제가 이제 예전에 제 계좌를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. 한 뭐 수익입니다 이러면서 보여드렸었는데, 어떤 날에는 뭐 수익이 뭐 10만원, 어떤 날에는 수익이 뭐 100만원 200만원 막 그래요. 근데 이게 제가 주식을 잘한 날은 100만원, 뭐 못한 날은 10만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1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되는 그날은 실제로는 내가 어떤 주식에서 100만원의 실현 수익을 올렸는데 90만원만큼 어디선가 손절을 한 그런 결과를 보여드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다르게 그게 찍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여드리긴 어렵지만, 실제로 제 계좌를 보면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익과 상세가 계속 복합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굴러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밸런스만 잘 맞추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뭐 좋냐 나쁘냐, 내일 떨어지냐 뭐 폭락을 하냐,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. 물론 폭락을 하면 내가 감수해야 되고 덜어내야 될 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 계좌가 잠식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. 애초에 내가 이제 너무 무리한 선택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. 실제로 이제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, 그때 막 완전 다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. 그때도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난 거예요. 물론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. 어떤 분들은 사실 단타를 막 열심히 치면 매일매일 수익 내기도 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상세를 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을까?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, 뭐 하신다면은 아마 수익 형식으로 좀 들고 가다가 조금 큰 수익이 한 번에 나고 막 그러실 텐데,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수익이 좀 크게 났다 그러면은 50만원 너무 부담되고 싫다 그러면 20만원만 하세요.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덜어내는 거예요. 그냥 갑자기 이거를 마이너스 100만원을 뻑 손절한 다음에 다음부터 한 100만원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,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상세를 시켜 나가면 계좌가 갑자기 막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할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처럼 막 마이너스 1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뻑 손절을 해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만 깊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지만 이거를 막 몇 천만원 단위로 하고 몇 억 단위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, 이 종목을 살리려고 막 무조건적으로 올인을 하지도 마시고 여기에 계속 물타기 한다던가 뭐 그러지 마시고, 내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는 틀 안에서 유도리 있게 조금씩 상세해 나가면서 손절을 하면,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 졸이면서 막 칼 손절 하려고 막 그러고 막 통 손절 하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고 그럴 필요 없이 굉장히 건강하게 주식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이 조금밖에 안 쌓이는 것 같고 수익이 막 좀 되게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은 내가 100만원 벌고 이것도 나중에 올라가면은 200만원 벌어야지 막 이건데, 100만원 번 걸로 50만원 퉁쳐버리면은 50만원 밖에 못 벌잖아,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 생각대로 물려있는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?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,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빈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,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장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유동성 장세예요. 엄청난 장입니다. 근데 나머지 한 70, 80%의 시장은 그게 녹록치 않아요.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지금 말한 이 방법대로 손절이란 거를 하고 계좌 관리라는 거를 하기를 조금 좀 당부를 드리고, 이제 이러려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.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수익이 나면은 어쩌다가 밖에 손절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점점 망가지는 거거든요. 능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만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정말 필요한 거고,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투자 클럽도 하고 있잖아요.
어니스트 비더 투자클럽은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. 거기 들어가셔서 예전 영상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 좀 어려워요. 초보자분들이 보기 어려워요.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나도 주식한다, 조금 더 초보적인 컨셉트로 만들어진 한 40몇 강의 주식 강의가 있거든요. 좀 이렇게 제가 되게 초창기에 만든 영상이라서 좀 말도 조금 느릿느릿하고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은 보기 좋을 거예요. 조금 졸리다는 거 빼고. 근데 그거 극복하고 다 본 다음에, 그런 다음에 어니스트 비더로 들어가서 좀 보시고, 근데 영상 보고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,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은 클럽에 오시면은 온라인으로 되는 거거든요.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 클럽이니까 클럽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,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